그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산책을 하는 아하.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자세를 보면 대통령은 이제 좀 주머니에 손을 좀 찔러 넣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네, 걸어가는 모습이고 예.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이제 경직된 것 같은 이제 장면들이 아. 있죠. 그래서 참모진들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 뭐 해서 참모진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가운데 산책을 좀 했고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시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에 착석을 해서 요 테이블 분석은 우리 신혜영 기자가 우리나라 원탑입니다. 저도 이 테이블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진짜요? 몰랐는데 네, 우리 이제 신혜영 기자가 회동 영상을 주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네. 딱 이 장면만 봤을 때 이 테이블. 이거 대통령실 맞아? 대통령실에 있는 테이블 중에 제일 작은 테이블이죠, 경례 저게. 맞아? 테이블은 커요. 테이블 커요. 테이블 큰데 엄청 길어. 보통 저런 거는 좁고 길죠. 다인소 회담을 할 때 쓰는 그런 테이블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수정예로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에서는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원탁 테이블을 놓쳐. 아하. 근데 이렇게 마주보게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배석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는데 정진석 실장이 원래 대통령 옆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제가 볼 때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옆에 앉으면 뭔가 2대1로 한동훈 대표를 조금 쪼는 기분. 압박하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뭐 어디 앉힐까? 근데 한동훈 대표 옆에 딱 앉힘으로 인해서 네. 대통령이 위에 있다. 어. 나 한쪽에 앉고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해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지시하는 느낌. 연출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럴 거면 원탁에 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기 그런 회의실 생각을 같은데 하고. 저기가 이제 기존관념에 제가 너무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고 이렇게 앉는데 조금 뭐랄까 느낌이 그냥 저희 대기실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저희 그 2층에 그 이제 오시면 대기하는데 이제 네. 큰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별반 좀 있어서. 다르지가 않고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의전실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 메뉴를 뭘 놓을지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윤 대통령이 한대문 대표는 제로콜라 좋아하니까 제로콜라는 놔라고 했다라는데 그놈의 제로 콜라. 근데 보면은 네. 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테이블 위에 테이블 매트도 놓고 네. 수저 받침대도 놓고 아. 격식을 차려줘야 되는데 네. 조금 한산하죠 너무 테이블 좀 위가. 대충 네.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그 오른편에 보면 빨간색 파일이 있잖아요. 저 파일에 이제 요구 조건들이 들어 있는 예, 거죠? 예, 그 네. 3대 요구 사항을 착 정리를 해서 갔는데 음. 대통령은 이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이제 뭐 준비할 거 뭐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나는 다 뭐 얘기해봐. 그 자리에서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오셨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 회동이 끝나고 나서 원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와서 기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줄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 배석자가 없는 회동이었으니 본인이 직접 와서 네. 그리고 또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변인 뭐 이런 사람 안 시키고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회동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 측 이제 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제 상황이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표가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고 대표실 그 근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표가 집에 갔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오늘 안 됐구나.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집에 갔고 브리핑을 누군가 하긴 해야 되니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 박정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의 브리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기자들이 질문해도 제대로 답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죠. 네. 일단은 대외 활동 중단해라. 네.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적 쇄신해라. 확인된 게 없지 않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혹 규명에 대해서 협조해라. 구체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설명을 한 거죠. 대통령의 답변을. 그래서 한동훈 대표 왜 집에 바로 왔어요?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땠나요? 화가 많이 났나요? 라고 물으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이 해가 진 상태에서 봐서 제가 표정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오늘 계속해서 친한 게 이제 네. 스피커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안 했어요. 정식으로.
끝나면 양쪽에서 한 명씩 나와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브리핑을 안 했고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밤새 핸드폰을 꺼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구를 좀 쪼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라. 근데 중단과 자제는 좀 다르잖아요. 네. 중단 아예 하지 말라는 건데 이미 자제하고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의욕도 없는 상태다. 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의욕도 없는 상태고 지금 집사람이 많이 의욕, 힘들 의욕. 의욕도 많이 네. 없는 상태고 집사람이 네. 많이 힘들어한다.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외 활동 어차피 별로 못 할 거다. 못할까요? 아니 저기 뭐야 마포대교 산책도 하고 개 데리고 밤에 뛰고 해서 이제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들리고요. 잘 긁으셔. 저는 이 답변의 핀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을 요구한 거는 김 여사가 그걸 힘들어해서 중단한 게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대통령 아니잖아요. 말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셔서 그만할 거다. 와이프도 이런 힘들어 느낌이에요. 이런 톤이고 네. 그다음에 참모진 쇄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동훈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다는 취지겠죠. 대신 인적 쇄신은 내가 판단하는 거다. 네, 이제 네. 본인의 고유 권한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누군지 네, 무슨 네, 직위에서 그거겠고요.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판단하겠다. 네. 그다음 명태균 씨와의 인연 아까 뭐 짧게 언급이 나왔지만 나는 그 당시에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조언 들으라는 얘기 들었었어 명씨한테.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인연을 딱 끊었고 아내의 경우에는 나와는 달리 명태균 씨를 좀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지금 대통령 워딩들이 지금 오늘 나왔죠. 대신 네. 또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특검 막아준 거는 참 고맙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특검을 윤석열 막아줬구나. 대통령의 완승이네요. 실제로. 아, 그 정도면 예, 그런 것 완승이라고 같고. 본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요거 하나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네.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안이에요. 네. 보통 이제 야당에서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할 때 장차관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과 대통령실의 참모를 바꾸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게 그래요? 장차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의 참모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정치 실패고 그다음에 아. 국정 전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겠군요. 불쾌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원래 대통령실의 비서는 그림자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 비서를 아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언론에서도 그 사람 내 잘잘못 하나하나를 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 터지죠. 박근혜 대통령.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네. 애초에 그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에서는 뭐 반반이긴 했지만 이 회동이 성사됐다라는 첫 보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제 하겠다, 받을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몇 차례 요구를 하긴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다가 갑자기 제목을 며칠 앞두고 할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거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대통령이 뭔가를 결심을 하고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의 희망 회로를 그렇죠. 돌렸단 안 그러면 말이에요. 만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회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마주 앉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가량 만났는데 사실상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등 3대 조치를 직접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눈 악수는 짧았습니다. 맞잡은 손은 금세 떨어졌고 시선은 곧 반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한 대표 옆자리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란히 앉아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 형식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3대 조치를 직접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한 대표의 요구에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JTBC에 윤 대통령은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면담 이후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영상에 대해서도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정 비서실장을 앞에 앉혀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지난 7월 30일 비공개 만남 이후 2달여 만에 어렵게 이뤄진 면담은 사실상 각자 할 말만 한 채 빈손으로 끝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어제 회동이 빈손 회동으로 끝난 가운데 친한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갑갑하다면서 이제 독대나 회동을 또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의 모습이 참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또 재현한다는 것은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원래 회동이 끝나면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려고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대표가 직접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했고 저도 그 시간 즈음에 대표실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대구로 가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구나. 신지호 부총장은 한 대표가 밝힌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등 인적 쇄신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하는데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의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게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조차 하면 안 되는 고유 권한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왕정 시대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신 부총장은 빈손 회동 이후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다면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